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총장 학생 간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정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총장님께 학생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이재욱 학생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사무처 윤강란 총무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권센터 VOC 담당 현정문 부센터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지원팀장 양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벗어도 될까요? 네, 벗고 가야겠네. 달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제가 2달 이제 다 됐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부대 총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잠깐 손 좀 들어보실래요? 없습니까? 뭘 들었어요? 무슨 과목? 시장경제 이해는 난 직접 하질 않았는데 잠깐 인사만 했죠. 내가 저 특강을 외부 인사들을 모셔가지고 매주 특강하는 거를 책임 교수를 했는데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특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혹시 제가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어본 학생이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경영학과를 떠났는데 1월 3일부터 직무를 시작했고 학생 여러분들을 좀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학교 업무 파악하느라고 지금 아직 업무 파악 중입니다. 그래도 개강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좀 인사를 해야겠다 해서 오늘로 날을 잡았는데 오늘 개강도 아직 하기 전인데 이렇게 여러분도 시간을 내시느라고 힘드셨죠? 기숙사는 지금 입주가 됐나요? 내일부터. 예, 예. 제가 우선 반갑습니다. 제 소개는 좀 간단히 하고 오늘 학생 대표단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취임을 해서 그동안 신년사로 또 조금 전에 저게 이제 졸업 식사입니다. 하고 다음 주엔 또 입학식이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형편이 이래서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뵙게 되고 그런데 그래도 학생 대표단 여러분들은 내가 좀 대면으로 인사도 하고 저 총장이라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대학이 뭘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지금 생각하는 것 전부 시간이야 한 1시간 정도 예상하는데 좀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후 일정을 다 비워놨습니다. 먼저 다시 인사를 드리면 우리 학생처장님은 이번에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시작하셨고 여기 학생처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그동안에 신년사가 조금은 좀 자세한 얘기도 아니고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저 사람이 비전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정말 할 수 있을까? 저 의미는 뭘까? 이제 그런 좀 의구심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좀 궁금증부터 해소해 드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릴 것도 있습니다. 그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의
또 학과 또 학생회가 또 여기 참여하셨고 또 우리 학보사도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실상부한 대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부터 저는 그 임명직입니다. 항공대학 총장은 간선제 방식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직선제 방식이 아니고 이제 직선제와 간선제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이 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간선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총장이 되기까지는 두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재단에서 5사람, 우리는 정석이나 학원의 재단에서 5분, 그다음에 교내에서는 이제 교수 4분을 무기명으로 이제 대표성 있는 분을 선출하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동창회에서 한 분이 나오시고, 그럼 이제 5대5가 됐죠. 그리고 저명 인사가 이제 한 분 또 들어오시고 11명이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후보자를 등록을 받고 그분들이 발전 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나는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제 그것을 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두 사람을 이제 후보자로 올리면 이제 두 사람이 또 한 달 정도 기간을 갖고 또 발전 계획을 더 다듬어서 총장 추천위원회는 이제 해산이 되고 재단 이사회에 가서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제가 많이 좀 초조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뭐 그야말로 한 3개월 가까이 우리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아주 고민을 했고 그것을 발표를 해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직선제처럼 표를 얻으러 돌아다니는 일도 없었고, 저는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밥을 산 일도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이제 발전 계획만을 가지고 제가 총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1시간이라도 그냥 얘기하라면 항공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게 이제 핵심어가 뭐냐면 비전 2025입니다. 왜 2025냐 하면 25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5년 12월 31일까지 내가 이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4년 임기 동안에 그것을 이제 집약한 게 제가 만드는 비전 2025입니다. 저 옷걸이 좀 벗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좀 같이 보시죠. 이거 내가 이걸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음 넘겨주세요. 먼저 한 7장이니까 제가 이거 한 30페이지가 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 부분은 내가 설명을 드려야겠다. 잠깐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죠? 거기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몇 장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제가 한 30분 정도 쓰고요.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괜찮습니까? 오늘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는 게 상당히 부담도 되는데 굉장히 설렜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하고 내가 이 정말 3년 만에 대면하는데 무슨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해드릴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생각나시나요? 전설이 돼버렸습니까 지금? 2002년 월드컵입니다. 히딩크 감독이고 이 가운데는 뭐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이제 박지성 선수도 있고 뭐 홍명보 선수가 있고 2002년의 스타들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여기 직원 선생님들은 이거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에
광화문이 꽉 차도록 시청 앞이 메어질 정도로 저 뒤에 빨간 거는 이제 우리 응원했던 붉은 악마 하나의 전설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이 아마 어렴풋하시거나 그렇겠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을 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을 냈는데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프로 구단의 감독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영입을 해서 이제 이 월드컵을 준비했던 것이고 이분은 이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매번 그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뭐 평가전 외국 대표단하고 평가전을 하면 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나 본선의 게임이 되었을 때 4강의 신화를 이뤘죠. 4강. 우리가 독일을 이길 줄 몰랐습니다. 독일을 이기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감독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있던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히딩크가 감독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선수들은 그 전에도 똑같은 선수들이었고 감독을 잘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도 이 선수들을 잘 만난 거죠.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은 강팀도 되고 약팀도 되고 그 전에 했던 많은 감독들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자원, 자 정리를 해봅니다. 같은 자원이라도 같은 선수라도 어떻게 이것을 오가나이즈 하느냐, 어떻게 포지션에다가 어떤 선수를 배치하고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선수였고 똑같은 축구 경기였는데 똑같은 상대였는데 우리는 8강에조차 오른 적도 없었는데 16강이 목표였던 팀이 4강까지 올라갔다. 이것이 이제 이 적재적소의 선수를 다시 말해서 자원을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독을 잘못 만나면 아무리 박지성 선수가 있더라도 그 팀은 강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총장이 되고 나서 저한테 우리 집에까지 보낸 그 화분이요.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처장님 많이 갔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는데 야, 저 허 교수가 총장이 됐다는데 정말 축하한다. 잘해봐라.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무거운 어깨. 야, 이거 적당히 난 4년을 하고 총장을 하고 물러가기에는 이건 너무 내가 깊이 왔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기대감이 너무 크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이제 히딩크 감독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욕구이고 우리 학교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가 되는 것이죠. 그 밑에 그림은요. 이게 몽골 기병들인데 몽골 군대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로마보다 더 넓은 영토를 13세기에 구축했던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몽골 기병은 군사력이 그렇게 전투력은 강하지만 많은 군대를 끌고 다니질 않았죠. 아주 작지만 빠르고 기동력 있게 적의 급소를 찌르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나 수호지를 읽어보시면 그 10만 대군, 30만 대군, 100만 대군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진실이겠어요? 근데 로마의 군대는 사실은 그 카이사르라는 그 영웅이죠. 기원전 사람인데 전투할 때마다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수신 장군처럼, 난중일기처럼 그 기록이 생생한 거죠. 지금도. 근데 로마 군대는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10만 명, 20만 명을 동원한 적은 없다. 그저 3만 명이면 대군입니다. 로마군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었고 상대가 10만인 페르시아군도 무찔렀습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야, 이 항공대학이 과연 서울대학을 상대할 수 있을까? 연세대 고려대학을 상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작고 강한 대학으로 가야겠구나. 자, 무언가 달라야 된다.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4년 동안 난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한번.
제가 똑같은 얘기죠. 경영학을 가르치는 경영학자입니다. 기업을 연구하는 그 교수 생활을 30년을 넘게 했는데 기업의 사례들을 많이 보았죠. 그걸 가르쳤고 연구했고 가르쳤고 그걸로 책도 써봤고. 여러분, 이 그림을 내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왼쪽은 우리 항공대학이니까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왼쪽은 이스타항공이고 오른쪽은 티웨이입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했고 똑같은 비행기로 영업을 했습니다. 똑같은 항공기 737, 같은 비행기, 똑같은 사이즈의 에어버스 320으로 같은 사이즈입니다. 같은 사이즈. 규모도 비슷하고 똑같은 비행기로 똑같은 시장에서 고객을 상대해서 영업을 했는데 한 10여 년 지나고 13년, 14년이 되니까 한쪽은 망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파산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려달라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죠. 몇 년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타항공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지금도 건재합니다.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고객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인데 어떻게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느냐. 밑에 그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아시아나고 하나는 대한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은 이제 69년이니까 우리보다 69년이니까 창업한 지가 여기는 88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30년 넘게 영업을 해왔고 이것은 50년 넘게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똑같은 항공시장에서 똑같은 에어버스, 보잉 비행기를 가지고 똑같은 노선을 드나들면서 영업을 했는데 아시아나는 파산했습니다. 이 파산한 지가 벌써 2년 전 얘기입니다. 그저께 이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졌죠. 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자,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달았습니다. 조건은 걸었지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부터 빠르게 이제 인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같은 시장에서 항공시장에서 똑같은 비행기로 똑같은 여행객과 화물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한쪽은 망했고 이쪽은 오른쪽 그림은요 사회적으로 많은 그 지탄을 받았던 조 회장 패밀리 오너리스크로 굉장한 곤혹을 치렀던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조원태 회장은 3대 경영주인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세계에서 영업을 가장 잘했다. 올해의 항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상을 2개나 받았죠. 이게 지난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이스타를 이끌던 회장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나를 이끌던 회장도 역시 똑같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여기에도 지금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회사가 엉망이 됐죠. 이 차이는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운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하나는 흥하고 하나는 망했습니다. 제가 지금 총장이 되어서 이거를 평소에 내가 강의할 때 했던 것을 이제 내가 다시 체험을 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거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항공대학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제 대학은 학문의 표상이고 내가 학자로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 보았던 정해진 자원을 가지고 히딩크처럼 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전략을 만들었고 발전 계획으로 다듬었습니다. 좀 보시죠. 다음. 지금 아마 3월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입학이 되고 등록이 이제 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방 대학들은 정원을 못 채워서 이제 아우성이 날 겁니다. 3월 달이 되면 아마 신문들이 또 이런 기사로 덮일 겁니다. 지방 대학이 무너지고 있다. 벚꽃이 저 진해부터 올라오는데 벚꽃이 올라오는 순서대로 대학은 망한다. 이게 벚꽃이잖아요. 벚꽃에 따라서 대학은 무너진다. 이제 그게 하나의 그런 비유인데 이제는 수도권까지 올라왔던 거죠. 이건 제가 그동안에 썼던 칼럼들입니다. 대학은 파산한다. 정신들 차려라. 대학은 지금 고객 지향적이냐? 고객은 여러분이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너네들 하고 있느냐. 정신들 차리라는 것을 제가
칼럼으로 그동안 썼던 겁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뉴스데스크에서는 이 벚꽃 엔딩이라는 게 10년 뒤에는 3분의 1이 폐교한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대학은 존재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야 항공대학도 사는 것이고, 저는 그 57년생이고 아마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학령 인구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110만 명. 그런데 아마 우리 학생처장님 때는 80만 정도 되지 않나요? 80만? 김영삼 정부 때 준칙주의 그 831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대학을 마음대로 세워라. 그래서 완전히 풀어놨죠.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대학이 2배나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 한 400개 가까운 대학이 만들어졌는데 학령 인구 80만 명대고 작년에 올해 들어온 학생들은 40만 명입니다. 그게 반으로 줄었죠. 대학은 이제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 정원보다 지원자가 더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오라고 이제 모셔와야 되는 시대가 됐고,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들은요 2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아우성이 났는데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0만 명이면은 그 사람들이 20년 후에는 대학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또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대학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대학들이 그대로 다 서바이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인구 통계죠. 그러니까 대학들은 이대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의 위기인데 모든 대학은 위기인가?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항공대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학생을 모집을 하는 것이 정원을 못 채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공대학은 정원을 못 채우는 일은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고 특성화가 이루어진 대학이기 때문에 또 항공산업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음 페이지. 제가 좀 소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교 출신입니다. 본교. 바로 이 대학에서 여러분처럼 공부를 했고 그 자긍심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 모교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동안에 내가 뭐 항공을 위해서 뭐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 떠나서 이제는 학자로서 다 모든 걸 놓고 이제 4년 동안 나는 경영자로 변신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인데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학과 학부장님들하고 또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항공대학의 위기는 뭐냐 하면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다. 무슨 학령이고 감소라든가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위기가 아니고 대학이 엄청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 대학이 뭔가 좀 추락을 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학교가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산업계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마케팅을 했느냐, 알리려고 노력했느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항공대학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느냐, 없었다. 홍보는 되었느냐, 인지도 별로 모른다. 아직도 4년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아직도 국립대학인지도 알고. 경쟁대학들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세대학교가 공군 ROTC를 이제 또 설립을 합니다. 전국에는 10개 넘는 4년제 운항학과가 또 생겨나서 11개가 됐습니다. 운항학과가. 그동안에는 국내 유일의 항공대학이 이제는 속속 경쟁자들이 생겨나는데 우리는 비교 우위가 뭔가 자꾸 상실하고 있다. 심지어 한서대학 얘기도 자꾸 나온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내부의 문제다. 내부.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을 경영하는 사람의 문제이고 우리 교수님들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 이런 위기를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입시 설계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타스크포스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 입시 전문가도 내가 직접 모시려고 합니다. 어제도 내가 통화를 했고 여러분 잘 아는 메가스타디, 이투스, 청솔 이투스나 뭐 이런 데를 해서 내가 책임자를 이제 영입을 합니다. 와서 자문 좀 해달라.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을 우리가 우리 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를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교육도 혁신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32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저 학부사가 제일 많이 보내주시고 학과별로도 많이 보내줬는데 내가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 학과 교수님들이 변해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변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중심에 있는 학부장님이나 학과장님들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변해야 됩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산업계 인사관리 담당자들, 그다음에 산학 교수님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홍보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홍보.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개인 마케팅보다 기관과 기관 이런 마케팅을 하고 이제 금년이 우리 6월 16일이 항공대 개교 70주년입니다. 70주년에 저는 5월 26일로 정했는데 이 비전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대학의 존재감을 알리고 스스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와 우리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바꾸겠다. 그걸 계기로 이제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아주 본격적인 홍보의 이벤트를 만들 것이고, 이 70주년은 제가 5월 26일 날 우리 저 총학생회가 하고 저 우리 학생회가 좀 협조를 하시겠지만 그 축제 기간이죠. 축제 기간하고 같이 우리 학교의 70주년 행사를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잔디구장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저기에서 제가 갈라 우리 뮤지컬도 하고 아주 꽉 차게 우리 구성원들, 졸업생, 우리 우리 재단, 대한항공 관계자들, 지역 분들 다 모시고 우리 학생들하고 뮤지컬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날이 이제 홍보 전략이 이제 하나의 큰 재료가 만들어져서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입시 설계를 바꿔야 되고 교과 과정을 바꿔야 되고 홍보 전략이 이제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항공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아주 인프라가 많고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 대학에는 항공 우주와 관련된 모든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조금 전에 아시아나를 인수했잖아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도 이제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손아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재단의 영향권으로 들어온 것이죠. 또 기관에 가도 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대 졸업생들이 가장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연구와 교육에 풍부한 잠재력을 이제 구현하겠다. 이걸 정말 구현을 지금 잠재력이 있는데 잠재력의 구현에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비전 2025입니다. 이건 제가 고민 끝에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약속을 한 것인데 이 2025 지금 금년도 이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에 어떤 항공대학의 문제가 있냐면 항공대학의 예산은 금년에 한 51억이 줄었지만 1,100억을 씁니다. 인적 자원도 풍부합니다. 교수님들 개개인을 보면은 매우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한 분들이 많고 우리 직원분들도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인적 자원과 예산과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액티비티가 지금 집중이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력은 높으나 성과는 아웃컴은 매우 낮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심에 금년 22년은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바라는데 제가 이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컨틴전시란 말은 비상입니다. 비상. 저는 이 보통의 계획 가지고는 이거 성공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젠 뭔가 변화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대학본부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학본부에서 총장과 학장, 처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여기는 단과대별로 학과 학부장님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서야 됩니다. 학생회도 이제 같이 나서야 됩니다. 학교와 대학본부 학생회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문들도 나서야 됩니다. 자,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입시 배치표도 분석해보고 취업률도 들여다보고 평판도도 대학 브랜드도 랭킹을 계속 보고
지금은요, 이 취업률은 작년에 63.5%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64명, 64명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는 취직을 못하고 졸업을 한 겁니다. 취업률을 80% 올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그랬었거든요. 불과 10년, 15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는 제가 처음 교수가 됐을 때 첫 지도학생들하고 제가 4학년까지 해서 졸업을 시킬 때 좀 100% 다 시켰습니다. 경영학과. 저는 그 정신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판도는 지금 항공대학의 평판도는 중하위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졸업생들이 항의도 옵니다. 항의도. 어떻게 이 학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평판도는 전국 20위 이내로 하겠습니다. 20위 이내로 목표입니다. 입학 성적은 수도권 상위 20%가 제가 목표입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 제가 학장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그때는 상위권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상위권에 있었는데 적어도 그 당시에는 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와 비슷비슷한 대학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것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뭐 광고나 홍보 하나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펀더먼털이 좋아야죠. 그래서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4년의 시간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 제가 이걸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항공대학은 유니크하고 뭔가 우리의 경쟁 대상은 서울대학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뭔가 경쟁력 있는 한방이 있다. 그게 목표인 거죠. 제가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의 지표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게 아시아에서는 대표 기업, 대표 대학이 되겠다. 항공우주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겠다. 제가 아주 현실적인 얘기로 요즘 뭐를 연구를 지금 시키고 있냐면 아이카오나 아야타의 인턴십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카오도 지금 인턴십이 잘 안 되고 있고 아야타는 지금 대한항공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이카오는 각국 정부가 회원이고 아야타라고 하는 기구는 항공사들 세계 300개 메이저 항공사들이 회원인데 대한항공의 영향력이 큽니다. 대한항공의 경영진에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아야타하고 접촉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힘을 빌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엣지가 있는 대학이다. 그 다음에 다음 것 좀 한번.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것 좀 한번 올려보실래요? 내가 오늘 질문이 많아서, 먼저 원론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기부터 그런 몇 가지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아까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좀 올려주시죠. 질문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요거를 조금 5분, 10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답할 것은 제가 답하고 또 학생처하고 우리 사무처장님까지 와 계시니까 총무팀장 계시니까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입니까? 뒤에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실은 권익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대학에 입학해서 문을 나갈 때까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4년을 투자했고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익을 얼마나 챙겨줄 것인가 기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원칙은 경쟁력은 여러분이 쌓는 겁니다. 대학은 그것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생에 지원했던 예산들, 장학금, 학교가 교비를 투자하는 모든 그 재원의 운영을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이 목표는 항공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학생지원처에서는 오늘 여기 학생처 처장님이랑 다 계신데 학생처에서 조금 전에 얘기대로 현안별로 정리해서 추진할 겁니다. 제가 그 신년사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운영이라고 하려다가 대학은 이제 경영입니다. 저는 CEO입니다. CEO.
제 철학은요, 일단 낡은 틀은 깬다. 이게 혁신입니다. 이 혁신이란 말은 가죽 혁자의 이제 새로운 신이죠.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죽 벗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 벗겨진 가죽으로 구두나 벨트를 만들고 그 벗겨진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니까 혁신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저항이 따릅니다. 지금이 좋은데, 지금이. 항공대학 교수 직원분들은 지금이 좋은데, 지금 월급 잘 나오고, 지금 뭐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죠. 매너리즘에. 그날이 그날 같고, 그 해가 그 다음 해 같고, 그래서 퇴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을, 총장으로서 운영의 철학은 제가 낡은 틀은 깨겠습니다. 깨는데 창조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깨나가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을 허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국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총장도 4년 중에 첫 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해에 뭔가 하지 않으면 저도 3년 지나면 레임덕이 오지 않겠어요? 저 총장 곧 떠나겠구나.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국면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운영을 이제 교수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그 짧은 동영상에 한자 한자를 제가 다 저는 그 연설문이나 이걸 다 제가 씁니다. 저는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동안 그 칼럼을 우리나라 교수 가운데 칼럼을 가장 많이 쓰는 교수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한자 한자가 제가 말 나오는 게 그냥 허튼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이 고객인데 고객이 선택을 해서 온 대학인데 학교를 들어오면 교수가 을인데 왜 갑이 되느냐? 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객 중심 경영으로 바꾸겠습니다. CS. 여러분은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을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거 기획처가 하시는 일인데 브랜드 위원회를 이번에 이제 만듭니다. 브랜드 위원회는 뭐냐면 항공대학교라고 하는 KAU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제는 높이겠다. 이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홍보 그리고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이는 일인데 그래서 1학기 중에 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6일 날은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 우리 학교의 캠퍼스의 문화를 좀 바꾸겠다. 그리고 아까 몽골 기병들처럼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기업에서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 대륙을 대표하는 기업. 세계 1, 2, 3위. 그런 기업을 우리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우리 학교는 70년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전사적인 온라인 입시 홍보 전략은 그동안에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1월에 이제 취임을 해서 그 직원 인사를 처음 초장님들은 이제 물론 같이 저랑 시작을 했고 새로운 초장님들 학장님들이 제가 제일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입시와 취업입니다. 그래서 입시 팀장님하고 취업 지원 팀장님을 좀 바꿔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철학을 같이 하거나 그동안에 성과를 못 냈다면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입시와 취업 팀장님들이 지금 업무를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자, 무엇을 바꾸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 대표님들께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는 전사적으로 토탈 그러니까 입학관리팀이나 기획처 단독의 일이 아니고 히딩크 감독은 토탈 사카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박지성 선수가 공격수지만 수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같이 뛰는 거죠. 방어는 다 같이 하고 공격도 다 같이 하고. 지금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수, 직원, 학생인데 물론 노조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 완팀이 돼야 됩니다. 완팀. 이제는 완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로 바꿔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항공대학을 알리는 일이다. 항공대학을 알리는데 종전의 방식은 안 된다. 고양시에 38개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입시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항공대학이 고양시 대학이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와야 된다. 전국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광고, 학교의 입시 설명회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 생략을 하고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바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홈페이지는 지금 아마 조만간 바뀔 겁니다. 디자인은 크게 안 바꾸더라도 아마 굉장히 살아있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항공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거기서 다 알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항공대학을 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UCC를 말하는데요. UCC 이번에 우리 학생처에서 UCC 경진대회를 지금 시작하죠. 그래서 그 포상금이 좀 충분치는 않지만 그게 무슨 의도냐 하면은 여러분도 홍보물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학생회별로 총학생회가 만들어도 되고 학과 학생회가 만들어도 되고 학부사가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 이제 출연을 할 겁니다. 5분짜리, 10분짜리 저는 이제 찍겠습니다. 같이. 이것이 대학을 알리는 길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사이버상에서 홍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종전의 매체들이 힘을 잃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유튜브 시대로 진화되고 있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이제 지원하겠습니다. 항공대학교는 항공 특성화 동아리가 6개가 있는데 우선 거기부터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외 활동을 나갈 때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수님들과 동아리가 나갈 때 또 교수님들의 대외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왜 누리호가 뜨는데, 왜 위성 사업이 자꾸 일어나고 UAM이 있는데 개발이 되는데 왜 항공대학 교수님들은 거기에 얼굴이 안 보이는가? 그렇게 보이도록 제가 독려하고 제도를 바꿀 겁니다. 이게 학교를 알리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과정과 행정 시스템은 사실은 교과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질문 한 거에 보면은 항공에 대한 거, 산업에 대한 게 교과목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고객이 원하는 대로 교과과정을 좀 개편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현종문 선생님 아까 인사하셨나? 앞으로 우리 학교에는 이제 VOC 고객의 소리를 구축하고 이제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현종문 선생님이 인권센터를 지금 맡으시게 됐는데요. 앞으로 VOC를 이제 담당하시게 되거든요. 고객의 소리. 그러니까 학교에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것을 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현 팀장이 이제 회신해주고 우리 관련 부서에다 전달해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 학생 식당도 좀 이번에 바꿉니다. 왜 기숙사가 700명이 수용되는 기숙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침 먹을 데가 없느냐, 저녁 식사를 할 데가 없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총무팀장님 얼마짜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학생들이 주중에는 아침에는 4,500원짜리 샐러드바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러나 학생들의 부담은 3,000원 정도 정했습니다. 중식과 중식에는 1분이 5,0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분식이 2,000원에서 2,500원짜리가 있고 저녁에는 5,000원짜리 1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중식과 석식은 각 5,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주 일부러 우리가 구입하는 척까지 다 알아보고 그래서 아침 8시 정도면 학생들이 식당에서 누구나 와서 실제로 한 5,000원 정도에 난 그렇게 보이는데 뷔페식으로 하죠. 샐러드바 형식으로 자율 배식을 하고 학교에서 보조금을 넣습니다. 여러분은 3,000원만 내면 됩니다.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저 수입 보장을 위해서 하루 무조건 100그릇 값은 우리가
식당 업체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달은 뭐 이게 이제 많은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등록금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향유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식당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식단을 잘 짤 텐데 하여간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찍어서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번에 이제 저녁하고 점심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인데 이게 취업 문제거든요. 지금 대한항공 여러분들 이제 그 질문도 했더군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왜 신임 총장 나오는데 왜 대한항공 우기용 사장이 이렇게 축하 멘트를 하느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항공 또 사장님도 만났고 제가 취임 전에 거기 대학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님도 만났고 근데 항공대학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신 교육을 잘 시켜서 우선 인턴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수요 조사를 1학기에 해서 여름방학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이제 정규 그 입사 전형 때는 또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재단인데 거기에 일단 시작은 어떻게 될지 작겠지만 충분치는 않죠. 시작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게요.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질문도 있던데 포스트 코로나는 끝납니다. 이게 언제 끝나느냐가 문제죠. 이게 뭐 9월 달에 끝날지 금년 뭐 10월에 끝날지 그게 문제인 거죠. 반드시 끝나거든요. 끝나면은 회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은 폭발적으로 됩니다. 폭발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기 운항과 운항학과 학생들 불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좀 기존에 있던 조종사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복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빈자리를 메워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길게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항공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외항사에도 취업하고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우리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학교가 해야 됩니다. 그럼 학교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국제교류원장이 지금 제가 따로 이번에 우리 그쪽 국제 쪽에 밝은 분으로 맡겼는데 지금 열심히 뒤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부터 하고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들께 좀 자신감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생 대표단 정도들이면 아마 이 프레임이 굉장히 밝다고 봐요. 좀 적극적이고 학교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그냥 기대를 하시고 본인도 같이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30년 넘게 교수를 해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60% 이상은 이제 취직이 되지요. 그런데 80%가 목표이고, 근데 60%이건 80%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취직되는 사람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되고 공항공사도 되고 어디를 갈까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보는 눈은 비슷하거든요. 그들을 뽑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똑같아요. 보는 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핵심 역량을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학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점만 가지고는 사회 나가는 게 안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신입생들에게 메시지를 이제 보낼 텐데 거기도 그런 얘기를 제가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려라. 그건 믿을 거 없다. 심지어 제가 무슨 부모님 훌륭한 사람 그 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훌륭한 사람이 뭔지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죠. 방향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치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사회 나가는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학교는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본인이 할 일은 스스로 역량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오늘 이 영상물을 제가 풀로 다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잘 찍고 있습니까? 이거를 제가 저도 이제 우리 학생 대표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다 기록을 해서 아마 교내에 올릴 거고 여기 없는 학생들이 다 보고 이거를 이제 제 말을 기억할 것이고 이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보사가 와서 인터뷰를 원하면 난 해드릴 거고 유튜브 어느 학과가 와서 하도 나는 응할 겁니다. 그리고 교내 인터뷰를 우리 학생 처장님부터 우선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처장님하고는 수시로 저하고 교감하거든요. 우리 좀 기획을 짜는 단계니까. 그래서 학교의 어떤 시설의 문제는 사무처장님하고 인터뷰하시고, 그리고 학생의 문제, 교무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제가 우리 행정처장님들께 다 좀 협조를 구해 놓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디서 인터뷰 요청이 오면 충분히 좀 응해달라. 이게 교내 소통입니다. 교내 소통입니다. 지금 제가 뭐 시간이 자꾸 가서 이 정도로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처장님이 제가 지금 포괄적인 답변만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지금 학과별로 또는 총학생회 또 뭐 자치기구별로 이렇게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 학생처장께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질문 보내신 게 32개에 대해서 지금 전부 우리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좀 진행을 마저 하시고 저도 답변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아예 꼭 이건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지금 자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했거나. 예. 크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장 노동민입니다. 제가 이번 총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훈 하부에게 건의사항을 받아 이 내용을 총장님께 메일로 전해드렸다고 전달을 받았고 한방수를 발췌하여 지금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훌륭한 대선배님인 총장님에게 세 가지의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먼저 시설의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인서울 캠퍼스가 지하와 새로운 건물을 준공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은 우수한 수험생의 유치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께 건물 리모델링 추진을 건의드리는 바이며 리모델링이 힘들다면 조문, 기둥 등의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대학은 수요자 중심이라는 총장님의 말씀에 따라 우수한 수요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는 다이아몬드 학과를 통해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항공대학교도 타 대학과 차별되는 메리트가 있어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18년도부터 영어 영역이 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상당수의 학교가 영어 영역의 관영비를 낮추는 추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공대학교의 경우 관영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영역은 글로벌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나 입시 영역에서의 중요도는 예년과 비해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 요강에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 재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 학교 시설 확충 개선 얘기죠. 지금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조금 우리 시설 쪽에 안 오셨나요? 지금 현재 개선하고 뭐 있나요? 내가 아는 대로 좀 얘기할 테니 부족한 거. 지금 이 국제회의장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몇 가지 도서관도 지금 시설이 이번에 다 바뀌고 있고요. 거기서 얘기하세요. 크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있네요. 네, 마이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설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 교육, 실습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 강의실하고 실습실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과학관 지금 전층이 다 리모델링이 되고요.
전자관 4층, 1층, 기가 1층까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열람실도 지금 다 구축이 돼서 제가 학생회장께도 나우상님을 말씀드렸는데 카페형 열람실을 구축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렸고 이제 공사 마무리돼서 학기가 시작이 되면 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방실 잔여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가 2, 3, 4층, 전자 2, 3층이 있어서 이거를 3년 내에 전부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이제 강의실이라든지 실습실이 다 개선이 되고 나면 학생회가 도서관으로 차례차례 또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물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은 계획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안쪽이 먼저 시급해서 안쪽 구성으로 했고요. 그게 좀 마무리가 된다면 외관 쪽도 그 후로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멋있는데 안이 그렇다면 교육할 때는 겉보다 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우선순위 자체를 안 그렇게 두고 있고요. 저희가 좀 여력이 된다면 학생님들 의견 받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 그 수요자 중심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는 했는데 들립니까? 예. 그 우수 신입생 유치가 사실 이제 홍보에 지금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학계 평판도나 이 위상이 사실은 부끄러울 정도로 추락을 해서 제가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결국 대학의 어떻게 보면 성적표는 신입생들이 결정해 주거든요. 몇 등급 학생들이 오고 있고 항공대학에 그게 이제 위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아까 입시 설계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오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어제 내가 그 전에 이제 입학처장님이 이제 제가 외부 전문가를 미팅을 했고 그래서 그게 좀 명쾌하지가 않아서 어제 이건 뭐 제가 오픈해도 되겠죠. 내가 청솔 이투스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진학사는 좀 너무 커고 메가스터디하고 할까 하다가 정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우리 입시 설계를 도와줄까. 그래서 이제 입시 전문가가 들어옵니다. 거기가 참여하게 되면 이제 무슨 과목을 어떤 식으로 전형 방법을 바꿔나가면 우수한 학생들이 올 것인가. 이제 그것을 설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것은 아마 저도 이거 여기에 이제 모든 걸 걸거든요. 이제 저는 제가 좀 아주 솔직히 표현하면 제가 배수진을 쳤어요. 배수진을 쳤습니다. 제가 그냥 적당히 하고 가도 뭐 4년 임기는 보장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모든 걸 한번 걸어보려고 하니까 특히 내가 총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어떻게 우리가 단국대학, 건국대학한테 밀리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 학부형 가운데는요, 우리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그 아들이 지금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죠. 왜 어쩌다가 항공대학이 이렇게 됐습니까? 내 후배입니다. 내가 가르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데 이것부터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홍보를 같이 해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항우기 여기 학생이 있으면 항우기에서 유튜브를 찍으세요. UCC를 찍으셔가지고 거기에 저 학부장님 저 같이 좀 출연해 주십시오 하면은요 학부장님이 협조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학과장님과 함께 만드세요. 만들어서 날리세요. 그게 저 뭐 1000회가 되든 10,000회가 되든 사실 유튜브 조회수 10,000회면요 그건 성공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저도 심지어 내가 지금 3월부터 이제 특목고를 다니려고 합니다. 강연회를. 내가 재능기부, 뭐 항공대 총장이 간다는데 안 만들어주겠어요? 그래서 특목고를 이제 고향 외고도 가고, 뭐, 일단 내가 특목고를 다니면 하늘고등학교도 이제 1차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영종도에 있는. 그런 데를 다니면서 내가 항공과 우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 항공우주는 앞으로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고, 정말 블루오션이다. 항공대학을 와달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총장도 이제 광고에 나서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저 입학 동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신입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저도요. 제가 오늘 넥타이 맸으면 좀 이상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모든 걸 고객지향적으로 그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항공대학을 인류대학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작지만 강한 대학이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데 이게 지금 최고의 지금 현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능 시험과 같은 얘기라서 입시 설계하고 같은 얘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저 학생의 다음 주에 고양시장님 만나죠. 그 다음 날 난 또 만나요. 작전 짜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뭐 저렇게 영명을 표기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화전역이면 화전역이고 항공대역이면 항공대역이지. 저렇게 가로하고 항공대역. 그리고 뭐 1년에 사용료를 뭐 3,500만 원씩 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지 고양시장님 좀 설득을 해서 항공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그 다음날 점심을 먹어 또 얘기할 테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해줘야 돼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하고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러분이 당당하게 학교에다가 요구할 것은 하세요. 이제 일단 뭐 다음 주부터 식당밥 먹어보시고, 아니 뭐 3,000원 내고 먹는데 뭐 이러냐? 그것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 총무팀장님이 또 그래서 이건 소통이고 이런 걸 우리가 VOC라고 그래요. Voice of Customer. Voice of Customer인데 고객의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이게 홈페이지에 만들어지면 거기 대학생활이라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VOC가 제일 먼저 앞으로 뜰 겁니다. 클릭하고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분이 의견을 내세요. 뭐 여기 왜 이렇게 입학철인데 학교 청소가 안 됐느냐, 뭐 현수막이 왜 이렇게 엉성하게 걸었느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건의는 얼마든지. 제가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기획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고객의 취향을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내가 항공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과목을 배웠고 이런 점에서 내가 굉장히 좋더라. 그것이 고3 학생들한테 통하는 일이고, 또 그런 SNS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교류가 되면 그게 평판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처장님 진행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비전 2025를 설명해 주신 총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